그의 삶은 버라이어티합니다. 어제는 한강에서 신나게 요트를 몰고, 오늘은 홍대 살사 클럽에서 춤을 추며, 내일은 여의도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겠죠. 그렇다고 매일 놀기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한 채의 집을 짓듯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설계하는 사람. 건축가 최범찬 소장을 만나봅니다. 기분 좋은 강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주말 오후. 최범찬 소장은 이번 주말에도 어김없이 한강을 찾아왔습니다. 요트를 타기 위해서죠. 여름이면 주말마다 요트를 타지만 매번 설렙니다. 그는 물만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20년 동안의 교수직에서 은퇴한 후 본격적으로 요트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건축가이기도 한 그는 젊은 시절 리비아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수상 스포츠의 매력에 눈을 떴다고 하네요. 집 같아요. 아지트예요. 제 아지트. 여기가요? 예. 무슨 일을 하시길래? 거의 이제 정년 퇴직하고서 거의 마리나에서 지냅니다. 모든 시간, 많은 시간을. 이 요트는 그가 요트 동호회원들과 공동 출자해서 샀는데요. 회원들은 떠나고 그는 혼자 남아 사비를 들여 요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장님. 하나, 둘, 셋, 짜! 오늘은 오랜만에 요트를 샀을 때 공동 투자한 손님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이 요트는 동호회 차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 손님들에게는 최소한의 저렴한 비용을 받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네요. 예, 입어야 돼요. 예, 이게 그 안전상 라이프. 구명의까지 갖춰 입었으니 이제 슬슬 출발해 볼까요? 이렇게 요트 키를 잡고 한강을 달릴 때마다 늘 설렌다는 최범찬 소장.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계절과 시간의 풍경이 달라지니까요. 그는 지금 환갑이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매순간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서 나이를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늘 푸른 청년이죠. 액티브 실버라고 그래서 그 나이랑 상관없이 건강하니까 마음이 항상 25, 6살 복학생 시절 같습니다. 예. 그는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한국 건축의 대가 중 한 명인 김중업 선생의 건축연구소에 들어가 일했습니다. 하지만 배움이 깊어진 만큼 몸과 마음이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컸습니다. 이후 자신의 건축 사무소를 차린 후 건축가로서 그리고 교수로서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러다 덜컥 암에 걸리고 말았죠. 그때 암투병을 하며 떠올린 것이 바로 요트였답니다. 살기에 급박했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학생 강의와 오로지 요트 라이프만 즐기면서 정말 이렇게 많은 것에 큰 느낌을 받게 됐어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기 전에 젊어서 윈드서핑 할 때 한번 꿈이었던 게 요트인데 요트 한번 타보고 죽자라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요트를 시작하게 돼서 투병기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극복기에서 좋아하는 것을 하면 여러 가지로 암 회복 같은 것도 좋을 거라는 그런 책자를 통해 갖고 정말 즐거운 일만 한 게 그게 요트를 선택한 게 너무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에서 회복도 되고 또 제가 정년 퇴직하면 이 요트를 지속적으로 해갖고 여러 사람의 항공에서의 정말 좋은 행복감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게 제 삶의 마지막 목표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돌아갑니다. 수술 후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동안 그는 앞만 보고 치열하게 달려온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토록 일에만 매달려 살았던 것일까? 후회와 함께 젊은 시절의 꿈이었던 요트를 떠올렸습니다. 암에서 회복된 후 그는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되었다네요. 안 무서워? 네, 맨 앞에 서 있는데 안 무서워? 네, 안 무서워요.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있잖아요, 이거. 아, 이 구명조끼 있어서 괜찮아요? 네. 아빠 안 무서워요? 아빠 조금 무서워요. 아빠 이렇게 앉아 있잖아 지금. 조금 무섭대요. 차 타고 다니는 드라이브하고 느낌이 또 달라요. 물 위에서 이렇게 바람 맞으면서 가는 거면 뭔가 이렇게 큰 배보다 이런 배가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출렁출렁 다 느낄 수 있고. 그가 요트를 타는 것은 혼자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죠. 요트 외에 그를 설명하는 또 다른 키워드는 음악입니다. DJ 개인 강습까지 받은 그는 홍대 거리에서 DJ 찬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최고령 DJ였죠. 며칠 후 오늘은 오랜만에 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운영하던 건축사무소를 조카에게 맡기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위해 아이디어 회의를 하러 왔다네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존에 뭐 이렇게 했던 걸 그게 요 부분이죠. 이게 확대되는데 이거 자체가 스케일이 지금 작아 보이지만 이거 자체가 너무 공간이 좋으니까 뚫어서 연결난 그걸 건축은 어쩌면 그에겐 운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홍대 건축학과에 꼴찌로 들어갔지만 장학생으로 졸업했으니까요. 졸업 후에는 김중업, 김종성 등 유명 건축가들로부터 사사하고 자신의 건축 사무소를 차렸죠. 그리고는 인테리어 분야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성과를 내면서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렇게 실제 현장의 경험을 살려 모교에서 20년 동안 후학들을 길러냈고 지금은 동료로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 저 혼신을 다해서 하는 건 정말 바람직하고 또 제 경험 지수 아니면 또 서로 파트너 관계로 자기가 본 시각에서 다른 분이 보는 걸 또 도움을 주고 협업하는 건 아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회사에서 같이 일하더라도 프로젝트 담당들이 있잖아요. 담당마다 성격이 틀리고 모든 걸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기회를 주고 제 아이디어를 주고 회사 내에서도 서로 협업을 하겠거든요. 건축가들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맡으면 이렇게 각자의 세부 전문 분야에서 실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한 편의 작품을 만들어내듯 멋진 건물을 만들어내죠. 가끔 제자들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도움을 요청할 때면 최범찬 소장은 이유를 묻지도 않고 바로 달려와 도와준다고 합니다. 최 교수님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기도 하셨지만 신뢰를 공간적으로 푸는 역할을 대신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뭔가 창의력과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 고기를 잡아주시는 게 아니고 낚싯대를 하는 방법, 낚시라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까지 좋은 인연으로 갖는 게 생각을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각자의 다 각기 다른 개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개성들을 표출을 하지만은 저희들은 이제 너무 고집스럽게 하면 아집이 되는 거지만 그것들을 고집을 하나씩 살짝 모아서 개성이 된다 그러면 그것들이 하나의 작품으로서 멋지게 표출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잘 이끌어 주시는 분. 그래서 지금 제가 졸업하고도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하는 거 외에도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제가 항상 자문을 구해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지혜를 많이 저한테 알려주시는 분이기도 하죠. 자극을 주시는 분, 그리고 나눔을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어보시면. 첫 번째는 자극을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보통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루즈하게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제 그 교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운동을 해라, 춤을 춰라, 요팅을 해라, 또 자기 개발을 해라, 많이 봐라, 늘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냥 우리들 많이 듣잖아요. 그런 얘기들. 근데 진짜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자료를 주십니다. 나눔을 실천하시는 분,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가끔 요팅할 때 식사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전 준비가 얼마나 복잡해요. 사실 손님들을 모으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거를 음식점에 가서 아니면 마트에 가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아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뭐 물컵이라든지 빨대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챙겨주시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파티를 하고 다 그냥 가게 해요. 가고 난 다음에 제가 언젠가 봤어요. 나갔다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혼자서 그걸 다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제가 그걸 한참 보고 있었거든요. 한여름이었는데 땀 뻘뻘 흘리시면서 그걸 다 정리를 하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정말 진실된 분이시구나라는 걸 또 생각했고요. 며칠 후 분주한 일상이 흐르는 시간. 오늘 최범찬 소장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는 걸까요? 기대할게요, 선생님. 두근대는 가슴을 안고 들어온 것은 바로 네, 맞습니다. 살사 클럽입니다. 요즘 그가 새롭게 빠져있는 취미 활동이죠. 지난해 어느 날 홍대 거리에서 DJ로 활동할 때 라틴팝을 틀었는데요. 마침 남미에서 온 외국인들이 열정적으로 살사춤을 추는 것을 보고 단박에 매료됐다고 합니다. 그는 무엇이든 한 번 빠지면 그것에 올인하는 성격. 그 길로 살사 클럽에 등록했다죠. 그리고는 틈날 때마다 이곳에 와서 살사춤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20대요, 몸은 60대라. 늦가기로 배워서 그런 걸까요? 생각만큼 실력이 늘지 않는데요. 아무렴 어떻습니까? 춤추는 동안 신나고 행복했으면 그만이죠. 재밌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이런 취미 활동을 갖고 이렇게 즐겁게 음악과 함께 춤춘다는 게 그럼. 너무 좋은 거. 너무 좋지. 1시간이면 20분 정도 하잖아. 그리고 네네네네. 20분 하고 나머지 15분 마무리하잖아. 너무 좋아 이게. 쌀쌀을 우연하게 홍대 놀이터에서 음악 틀다가 외국인 애들이 쌀쌀 춤을 추는 걸 보고 입문한 거거든요. 이게 네네. 진짜 어떻게 보면 쌀쌀하는 거를 감히 상상도 못했던 건데 진짜 우연한 계기에 진짜 내가 살면서 취미 활동 정말 다양하게 했는데 내가 쌀쌀 입문을 하게 될 거라는 건 정말 요만큼도 상상도 못한 건데 어떤 즐겁고 행복해요. 요트에 살사에 이렇게 인생을 즐기며 살다 보니 자신이 언제 암 환자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는 참 낙천적인 사람입니다. 주치의로부터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았다죠. 그저 담담하게 운명으로 받아들였답니다. 그리고는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재미있게 살아보자 했더니 자연스럽게 암이 완치됐다고 합니다. 음악에 맞춰서
몸을 움직인다는 거가 굉장히 즐겁고 그리고 굉장히 나이 들어서 그냥 운동하려면 잘 안 할 텐데 음악에 맞춰서 스트레칭하고 그러는 게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 자체가. 환갑을 넘긴 나이에 젊은 사람들과 어울려 이토록 신나게 즐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 젊은 사람들도 그런 그를 멋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홍대에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젊은 분보다 훨씬 패셔너블하신 거, 멋있고, 예, 그다음에 열정이 많으시고, 예, 일단은 건강한 체력이 계셔서 그런지 춤도 아주 열정적으로 잘 추시는 것 같아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덤으로 사는 제2의 인생. 그는 앞으로 다가올 인생에 화려하고 대단한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돈이며 명예에 더 이상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일 뿐이죠. 사실 그에게는 요트와 살사 외에도 다양한 취미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한동안 플라잉 낚시에 푹 빠져 살았다죠. 스쿠버 다이빙, 패들보드와 같은 수상 스포츠에 스케이트보드, SNS 활동도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박물관에서 도슨트 활동도 할 예정이라네요. 그런데 그는 왜 이토록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는 걸까요? 건축 그 학부에서 건축 공부할 때 건축이란 게 그냥 동떨어진 학문이 아니라 인간과 가장 밀접하면서 체험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축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인간사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직접 체험해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오늘은 다시 진지한 건축가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 중 일식당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곳에 사후 점검을 하기 위해 왔습니다. 혹시 내부 구조물에 문제점이 없는지 체크하기 위해서죠. 웬일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쩐 일이세요? 오래간만에 시설 점검차 나왔어요. 불편한 거 좀 많으실 텐데. 그러세요? 뭐 이것저것 제가 뭐 드릴 말씀도 있고 한데 네네. 일단 좀 한번 보시고 예, 잘 좀 예.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애로사항 있는 거 좀 잘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고맙습니다. 둘러보고 갈게요. 잘 좀 봐주세요. 이 프로젝트는 학교에 출강하는 바쁜 와중에 조카와 함께 진행했던 것이라네요. 항상 이런 문들이 많은 사람이어서 이런 문들이 별 이상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문들이거든요. 방음 관계도 그렇고. 일식장에서 이 미석이 문이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해갖고 이게 제일 고장률이 높거든요. 근데 별 이상 없이 아주 부드럽고 좋네요. 워낙 열심히 잘 준비해 준 집이라서. 이곳은 특별히 클라이언트가 최 소장의 의도대로 설계를 하게 해줘서 더욱 애정이 가는 곳입니다. 건축가로서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았을 때 그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선생님 원래 이렇게 유지보수 같은 건 신경 많이 쓰세요? 자주는 못 오지만 그래도 워낙 처음에 시공할 때 제대로 정말 거의 완벽하게 하는데 그래도 뭐 놓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제일 이 식당에서 제일 고장률이 많은 게 이 미석이문하고 양쪽 방 접이도화 같은 게 여러 사람이 쓰다 보면 제일 고장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한 사항은 없고 나머지는 그냥 깨끗하고 외식 사업에 맞게끔 그런 좋은 디테일 디자인 그런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주방에 타일이 좀 몇 장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걸 좀 보수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내갖고. 예. 그는 건축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자세가 있어야 인간을 위한 건축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창문 하나, 기둥 하나에도 인간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외식 사업에 대한 그 색채 느낌은 첫째 그 짙은 갈색, 흑색의 먹 색깔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색감을 첫째 그 먹 색깔로 기본 바탕으로 해서 좀 화려해 보이고 또 섬세한 디테일이 반복돼서 보여지는 게 그 외식의 일식적인 그런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제 디자인의 특성은 굉장히 디테일이 좀 좋은 편이에요. 금속 같은 걸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갖고 외관도 많이 스타디를 정말 많이 해서 아마 이 클라이언트 최 회장님과는 마지막 프로젝트일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해줬는데 클라이언트도 좋아하시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만족하게끔 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는 시니어들이 현업에 있을 땐 일에만 매달려 살다가 은퇴 후에는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안타깝다고 합니다. 그런 시니어들에게 그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봉사해 보기를 권합니다. 큰 병을 통하고 난다면 더없이 가진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아주 절명하게 느끼고 좀 더 그런 남하고 나눔의 자세를 하는 게 그 봉사고 그게 더 즐겁고 뜻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자기 건강이 지켜져야지 남하고 봉사도 할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건강을 잘 지키면서 절대적으로 봉사하면서 함께 더불어 산다는 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게 곧 즐거움이요 건강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의 인생은 하루한시도 허투루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땐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죠.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제2의 인생을 얻었을 때 그는 남과 더불어 사는 인생의 깊은 맛까지 덤으로 얻었죠. 그래서 그는 오늘도 남을 즐겁게 해주는 것으로 자신의 행복한 인생을 설계하고 있습니다.